가장 뇌관은 바로 이겁니다. 20명의 실명이 적혔다는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검찰이 옵티머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정관계 인사 등 20여 명이 거론됐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지난 7월 옵티머스 이사 윤모 씨가 검찰에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자진 제출했다. 그런데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전면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은 오해 허위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선 현 수사팀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명,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 2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인지 여야 대표의 입장은 확인이 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금융지수를 매우 결혼한 상태에 빠지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특히 검찰과 여권이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바로 청와대 전직 행정관입니다. 이 전직 행정관의 남편이 옵티머스에 깊숙이 연루됐기 때문이죠. 문제는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가 옵티머스의 지분을 숨기고 근무했었던 이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이라는 점이고요. 올해 7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이후부터 옵티머스에서 기존에 주던 월급보다 3배 많은 월급을 주었다 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이 이미 올해 7월에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 갑자기 한 달에 1,5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월급 인상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청와대의 민정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서부터다 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보도 취지는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변호사 부인 이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 지분 보유 의혹 및 옵티머스 측과 금전거래한 사실도 파악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인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 부분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똑같이 옵티머스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급을 3배 준다.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 아내가 청와대의 민정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점부터다라는 건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또 공교롭게 그 아내는 옵티머스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도 이거를 차명으로 숨겼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죠.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인사 검증을 하는 곳, 우리 정부 부처의 주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의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까다롭고 굉장히 지난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과거에 우리 옆에 있는 김광산 변호사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정부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았던 그 긴 시간의 얘기들을 돌직구실에서 했던 기억들이 제가 생생히 납니다. 예.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 일을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한 인사검증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옵티머스라고 하는 펀드에 관련된 지분들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던 이해충돌 문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아주 작은 단계인 이해충돌부터 얽힐 수 있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과연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보도처럼 지분을 숨기고 청와대에 근무한 뒤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걸 정리하게 되고, 정리하게 됐던 시점도 청와대 근무 전으로 돌려놨다. 이거 밝히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 정도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들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 같은 경우에 월급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3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예. 3배가 올라갔던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받게 됐다면 월 1,500?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법의 적용에서 일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남아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코앞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옵티머스에서의 판매 펀드에 사기 사건들이 불거지게 되면 결국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수사해야 되는 건 검찰이 수사하고 예. 금감원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민정수석실인데 과연 이거를 지금 검찰의 일부 수사의 이력들을 가지고 이 커다란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그 청와대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직접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쪽 청와대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했냐 이 문장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어떤가를 좀 조만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열심히 검증을 하고 치열하게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내고 그거를 이렇게 맞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 개인이 어떤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을 그렇게 안 했다면 청와대가 검증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청와대의 검증력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하는 것, 그 문건의 제목부터 좀 재밌지 않습니까? 펀더링을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그걸 어떻게 무마할까, 치유할까 이런 문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자기들이 또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고 하는 내부 자기들이 만든 문건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해서 거기에 담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13명의 청와대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가 명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죠. 지금 20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기를 그런 명단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반박을 이미 했습니다. 자, 설사 그 명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보면 한 20명, 13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1명 정도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청와대라고 하는 거대 권력을 뒤에 업은 또 그것을 이용한 그런 권력형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청와대에 근무한 행정관 하나의 개인적인 일탈일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민적 피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권력형 게이트로 그렇게 뭐 한 20명 중에 명단이 설사 있다더라도 1명 청와대 행정관인데 그렇게 권력형 게이트를 규정하고 가는 것은 정치 공세,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청와대 행정관이 저 정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행정관 할 거 그랬어요. 대변인 하지 않고. 아니 그 부분인데 박수현 대변인 의견 밝혀주셨고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었잖아요. 물론 저희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월급이 1,500만 원으로 올랐다라는 것. 이 기사가 정말로 기사 보도 내로 사실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유모 변호사 반론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옵티머스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에서 월급을 확 올려줬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그게 너무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보편적인 상식인 거죠. 결국은 이모 행정관, 그러니까 윤모 변호사의,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참여했던 윤모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 행정관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제가 화면에서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런 증거도 나옵니다. 올해 3월에도 옵티머스 측에서 이모 행정관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시계 100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청와대 시계 100개를 왜 요청했을까요? 결국은 뭐 옵티머스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뭐 권력형 비리를 떠나서 어쨌든 이 행정관을 통해서 뭔가 청와대가 우리의 뒤에 있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분명히 이제 이모 행정관의 역할을 파헤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에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윤모 행정관에게도 월급을 더 많이 줬다는 것도 아마 이 행정관의 어떤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진짜 여기에 적혀 있는
물론 검찰은 실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했기 때문에 실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정관계 인사 20명 가량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진실인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옵티머스 자산 운영 측에서 뭔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위로 작성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무행정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NH투자증권의 의혹들, 금융위의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가 옵티머스의 고문들의 굉장히 관계의 원로들이 참여한 것도 팩트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도 이제 4명이나 증언을 요청한 거고 이성윤 검사장도 지검장도 요청한 건데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먼저 허위다, 오해다 이렇게 선을 그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수사의 신뢰성을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가이드를 아니다 이렇게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추 장관이 조심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추 장관을 위해서 잠깐 짧게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할 때 장관으로서 또 답변을 안 하면 또 답변 안 한다고 혼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그런 선을 잠깐 넘었다 예. 이런 수사 중인 정도 상황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